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략가들의 김태준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장 문제점 여러 가지들 얘기들 많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수급 불균형에 대해서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금리 문제라든지 임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겠죠. 결국은 수급 불균형이 이 여러 가지 문제점보다 더 큰 문제점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지금 인허가 착공 물량이 계속해서 준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결국 새로 짓는 주택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들 하겠죠. 지금 나와 있는 기존 주택 매물들도 그 거래량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와 있는 거래량이 아니라 새롭게 우리가 꾸준하게 공급을, 주택 안정을 위해서 공급해야 되는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 기준점에 미달된다라고 하면 그것이 결국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탑도 쌓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무너지죠. 부동산 시장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매물들만 가지고 계속해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면 핸드폰, 자동차 뭐든지 새로 만들 필요가 없겠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지어야 되는 주택들이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우리 이런 거 있죠. 주택 공급,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 예를 들어서 3,000세대가 새로 만들어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3,000세대가 공급되느냐? 아닙니다. 기존적으로 재건축 2,000세대가 있는 상태에서 부수고 3,000세대를 지으면 새로운 주택 공급은 1,000세대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3,000세대가 공급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급 불균형의 문제가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오늘은 수급 불균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들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최근 영상에 인구 구조에 대한, 인구 감소에 대한 영상도 올려드렸는데요.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20대에서 30대 초반 인구는 증가했지만 40대들은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그 인구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수도권 지역, 그러니까 경기도 지역의 40대 인구는 증가했습니다. 결국 내가 주택 구입을 하기 위해서 서울에 주택이 공급되지 않으니 수도권 지역에, 택지개발지구에, 신도시에 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겁니다. 40대들은 4인 가구를 이루고 있고 내가 직장까지 거리는 조금 있지만 직장에서 어느 정도 연차가 있기 때문에 이동하건, 아니 불편하신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불편을 감수하고 사시는 분도 있겠죠. 하지만 서울에 직장들이 밀집돼 있고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서울로 집을 얻어야 되고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 수도권으로 간 인구들 뿐입니다. 결국 서울에는 들어오고 싶은 수요는 계속해서 있는 겁니다. 그 수요가 나갔다고 해서 끝일까요? 경기도에 직장이 있어서 나간 걸까요? 주택 가격의 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간 수요라고 볼 수 있죠. 결국 그 수요는 자금이 생기면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그 수요까지 다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서울입니다. 그 서울에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게 한계적인 게 문제겠죠. 그러니까 서울 인구는 줄어들었다, 빠져나갔다가 아니라 다시 들어올 수요를 대기 수요, 그러니까 대기표 뽑고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에는 인구가 줄어들어서 수요가 줄어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서울은 결국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든 서울은 직장, 우리가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대학교를 가고 직장을 구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가려고 합니다. 그 직장이 대부분 다 서울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수요들은 전국에서 다 서울로 오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의 수요는 무한대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게 아마 도심 쏠림 현상일 겁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먹고 살 게 없어서 서울을 온다는 얘기도 표현도 합니다. 결국 서울에는 수요들이 계속 무한대로 쌓여갈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게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우리가 현재 인허가 착공 물량을 얘기하는 것도 인허가 받고 착공을 하고 아파트를 지으려면 3년이 걸립니다. 비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6개월에서 1년은 걸립니다. 지금 이렇게 인허가 착공 물량이 적다는 것은 1년에서 3년 사이에 공급되는 물량이 계속해서 누적해서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공급이 없다? 1년만 공급이 없다라고 하면 참고 넘어갈 수 있겠죠. 대처 방안도 있을 겁니다. 대안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순차적으로 몇 년간 쌓여간다라고 하면 부동산의 수급 불균형 기간은 점점 길어지면서 문제가 터지겠죠. 그 문제가 터지게 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당장 공급에 대한 문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짓는데 최소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6개월에서 1년, 아파트 같은 경우는 3년입니다. 해결하고 싶어도 3년이란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공급 부족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개발이나 재건축들, 주택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활성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노후도시 특별법이라든지 또 그리고 재건축을 할 때 패스트 트랙을 도입한다든지 그리고 신속통합이라든지 모아타운,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 이런 많은 재개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개발들이 몇 년 전부터 시작했지만 지금 아파트가 완성되어서 공급이 안정화되고 있나요? 그렇지 못합니다. 재개발을 통해서 재건축을 통해서 아무리 빠르게 진행하려고 해도 인허가를 아예 없앤다고 하더라도 공사기간만 3년입니다. 그 문제는 3년 뒤에 해결될 수 있는 거죠. 그 3년 동안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분명히 발생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수급 불균형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라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단순하게 부동산 수급 문제가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수급 불균형이라고 하지만 기존 주택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나? 이런 질문들 분명히 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하지만 수급 문제는 나중에 분명히 문제는 발생합니다. 부동산뿐만 아니죠. 우리가 수요 공급의 법칙이라는 건 분명히 배웠을 겁니다. 다들 알고 있습니다. 공급은 없고 수요는 많으면 가격은 올라갑니다. 우리 특히 농산물 같은 경우 많은 변동폭을 보이죠. 김장철에 배춧가루 비싸다는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배추라든지 농산물 같은 경우는 이런 수급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주택을 미리 만들어둔 걸 보관하는 것도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고 부동산의 문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좀 그냥 흘려듣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다 아는 내용인데 라고 지나가시는 분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인지하고 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런 분위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아마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시기의 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역으로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무주택자들, 그러니까 내가 임대를 거주하시는 분들도 지금 월세 전환율이 B아파트 같은 경우 월세가 60%를 넘고 임대가 30%대입니다. 세 집이 있으면 두 집은 월세이고 한 집은 임대입니다. 그 한 집도 임대가 불안하죠. 전세 사기라든지 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불안한 시장입니다. 결국 계속해서 월세 시장으로 전환되겠죠. 하지만 2024년도 서울 오피스텔 기준 월세 가격을 보면 89만 3천 원입니다. 그게 원룸, 투룸, 월세 같은 경우 이거보다 훨씬 더 비싼 데라고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강남권 같은 경우는 110만 원대가 넘고 전체 서울 평균이 89만 3천 원입니다. 그럼 공과금과 관리비 내면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가겠죠. 내 급여의 대부분은 이런 주거비로 지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수급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기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월세를 거주하는 무주택자들이 아마 이런 시장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공략하셔서 내 집 마련하는 방법론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 집 마련의 방법을 찾지 못하시는 분들, 내 집 마련을 하는데 첫 단추를 끼기 어려우신 분들은 위에 연락처랑 아래 링크를 통해서 좀 도움을 요청하신다라고 하면 알 수 있는 도움들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뭐든지 어떤 일이든지 내가 경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첫 단추 끼우기가 제일 힘듭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가장 많을 겁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내가 주택을 구매하는, 매수하려고 할 때 어떻게 움직이면 되는지, 내 자금으로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이런 첫 단추를 끼우는 방법을 꼭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모두들 알고 있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좀 각인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부동산 시장 계속해서 지금 현재는 불안정한 시장인 건 맞습니다. 현재 전국이라든지 가계대출이라든지 지금 시장에는 돈이 풀리지 않는, 금융위기보다 힘들다는 얘기들 더 많이 합니다. 특히 자영업자들도 더더욱 힘들어질 거고 시장에 돈이 풀리지 않는 이런 시장일 겁니다. 지금 곧 명절입니다. 명절인데도 예전 같았으면 즐겁게 선물도 주고받고 얘기하는 시기이지만 지금은 좀 더 아끼는 이런 명절이 되고 있죠.
결국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은 전체적인 부동산만 툭 튀어나와서 흘러가는 시장은 아닐 겁니다. 경제 전반적인 문제에 부동산도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운 시장이긴 하지만 이런 시장일수록 분명하게 내가 들어갈 틈은 있다. 그래서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부동산의 틈을 좀 찾아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또 다른 새로운 얘기들,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한 번 더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도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제가 인사드릴 거고,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